Talking Doctors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의 원은수입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의 7가지 성격 특징 1편에서는 외도를 하는 당사자가 원래 바람을 잘 피는 성격이라서 바람을 피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정신과적으로 바람을 많이 핀다고 알려진 성격인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사자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바람을 핀 건데 그런 경우에도 조차 외도를 당한 배우자들이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연인과 배우자가 바람핀 이유를 자신에게 찾으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 바람을 많이 피기로 알려진 나르시시스트들의 첫 3가지 성격 특징, 즉 첫 번째,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세 번째,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었어요. 이어서 오늘 3편에서는 4번째, 5번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는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여기는 특징이에요. 이런 말 누군가가 하는 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전문가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걸? 나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 찍었을걸?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고, 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미래의 목표를 마치 이미 달성한 듯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셨을 거예요. 나 내년에 사업 대박 날 거라서 미리 외제차 한 대 뽑으려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구나.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7살 어린아이가 난 세계 최고 축구선수가 될 거야 라며 좋아하는 모습은 그 나이에서는 적절한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그런데 40대 남성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지금 계획하는 사업을 통해서 조만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라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다닌다면 참 듣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과장은 정상적인 발달 단계예요. 일종의 세상에 대한 아이의 건강한 방어 기전이죠.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점차 생겨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력이 잘 안 생긴 경우가 많아요. 외도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외도 관계가 노출되지는 않죠. 외도의 핵심은 비밀스러운 관계니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 배우자가 알게 되죠. 외도 상대와의 잦은 만남, 늦은 귀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을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모두 숨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외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알게 될까봐 불안해해요. 그리고 외도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더 이상 이 관계를 배우자에게 내가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관계를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부분에서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외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하며 외도 관계를 지속하는데 외도를 하면 확연히 다른 생활 패턴들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웬만하면 배우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도무지 배우자에게 외도 관계를 들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만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하면서 외도를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한 믿음 때문에 외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5번째, 늘 칭찬을 받고 찬사를 듣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특징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한테는 칭찬과 찬사 그리고 자신이 잘났음을 확인해주는 말들이
숨을 쉬기 위한 공기만큼이나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듯이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음속 깊숙이 스스로에 대한 불충분함, 무능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 참 똑똑해, 예뻐, 매력적이야, 아름다워, 너가 너무 좋아 등의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과 찬사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들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큰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심리적 공허함을 술, 마약, 음식, 과도한 쇼핑, 섹스 등으로 무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남녀 관계 안에서 만남 초반에 서로에게 매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칭찬과 찬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샘솟죠. 넌 너무 매력적이야.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너무 행운아야.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등등의.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시기는 보통 한정적이죠. 몇 달 정도? 뭐 길게는 1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굳이 말로 매일매일 표현하지 않아도 되게 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방식대로 칭찬과 찬사를 받지 않으면 못 견뎌하죠.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워킹맘이라서 낮에는 직장, 저녁에는 아이돌 보느라 이전처럼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기획하던 프로젝트가 어렵게 승인이 나서 부인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인도 퇴근하고 정신없이 부랴부랴 아이 밥도 먹이고 있던 중이라서 남편 얘기에 잘됐네 축하해 라고 다소 건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물론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서운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애 때문에 바빠서 내 얘기에 자세히 대답을 못 해줬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자기애성 성격의 남편은 엄청 화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땄는데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전혀 고마워한 줄 몰라? 하면서요. 바로 이 자기애성 성격인 나르시시스트들의 끊임없는 칭찬, 찬사, 확인에 대한 욕구가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잘났음에 대한 확인을 끊임없이 보급해주는 공급원이 필요해요. 전문 용어로는 Narcissistic Supply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배우자가 이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배우자가 이것을 오랜 기간 제공해줬다고 해도 같은 사람에게서 몇 년 동안 나오는 찬사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매우 신선도가 떨어진 진부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그리고 외도 관계에서는 더더욱 서로 초반에 강렬한 찬사의 말들이 오가잖아요.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한 너 남편이 부인이 너무 부러워. 제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와 함께 해줘. 등등의. 그래서 외도를 하는 이유가 실은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프레쉬한, 자극적인, 흥분되는 공급원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외도가 일어나기도 해요. 끊임없이 더욱 신선한 칭찬과 찬사, 확인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추구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람을 많이 피기로 알려진 나르시시스트의 추가 2가지 성격 특징, 즉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여기고 늘 칭찬을 받고 찬사를 듣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 바람피는 사람들의 7가지 성격 특징 4편에서는 바람 잘 피는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시스트들의 6번째, 7번째 성격 특징들, 즉 유혹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마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킹 덕터스의 원은숙입니다.